보통 우리가 회사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IT 인프라를 딱 도입한다고 하면 약간 그 병원에 정밀한 엑스레이 기계를 들여놓는 거랑 비슷한 기대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원 켜고 두꺼운 매뉴얼대로 버튼만 누르면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아주 통제된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직장에 새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런 아주 깔끔한 결과를 기대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기술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투입하고 산출이 막 눈에 보이고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한 도구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파헤쳐볼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세계, 특히 이 압도적으로 똑똑해진 AI를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불투명해지는 거죠. 맞아요. 기술이랑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진짜 아주 복잡하고 진흙탕 같은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오늘도 이 복잡한 정보 홍수 속에서 길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네, 저희가 2026년 5월 12일자 이볼빙 AI 뉴스레터부터 시작해서 그 최신 AI 산업 동향 스크립트까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이 자료들이 뭐랄까 단순히 성능이 몇 퍼센트 좋아졌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면서 산업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증거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똑똑한 AI를 만드는 그 실험실에서의 지능 경쟁. 이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이 AI를 현실 세계에 작동하게 만드는 배포와 적용의 전쟁으로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기업들의 딜부터 구글에 유출된 모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무려 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어요. 와, 40억 달러요? 게다가 평가 가치만 100억 달러인 새로운 배포 전문 회사를 아예 따로 세웠잖아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파트너들 면면을 보면 사모펀드인 TPG가 주도하고 베인키피탈, 브룩필드 등 여러 개의 대형 파트너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런던에 있는 토모로라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걸로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150명의 배포 전문 엔지니어를 확보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마텔, 테스코, 버진 애틀랜틱 같은 거대 기업들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아예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죠. 왜 하필 지금 이런 배포 부대를 투입하는가? 왜 그런 거죠? 자료에 있는 PwC의 2020년 CEO 설문조사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글로벌 리더의 56%가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고 답했거든요. 와, 절반 이상이 본전도 못 건졌다는 거네요. 네, 더 심각한 건 파일럿 테스트를 넘어서 실제 생산 시스템으로 40% 이상 전환한 기업이 고작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 최고급 AI 모델 사다가 시스템에 연결해놨는데 직원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엑셀 쓰고 이메일 보내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군요. 그렇죠. 너희 AI 똑똑한 건 알겠는데 우리 태송 재고 관리에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냐 이런 원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침 엔스로픽도 블랙스톤이랑 골든만삭스랑 15억 달러 벤처 발표하면서 똑같이 맞대응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F1 경주차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픈 AI나 엔스로픽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빠른 F1 엔진만 덜렁 팔았던 거예요. 엔진만 주면 고객이 알아서 달릴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고객들은 조립할 줄도 모르고 달릴 트랙도 없으니까 비싼 엔진을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전문 정비사 150명 보내서 차고도 개조해주고 트랙까지 깔아주는 패키지로 바꾼 거네요. 그 F1 비유가 지금 시장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이제 매개 변수 몇 개냐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고 누가 이 거친 현실의 도로에서 AI를 무사히 달리게 만드느냐 이쪽으로 전장이 이동한 거죠. 근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막 파고들다 보니까 이 배포회사 투자 구조에서 진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번에 들어온 사모펀드 투자자들한테 연 17.5%의 수익률을 보장해줬대요. 보통 이런 AI 혁신 기술 투자는 그 원금 다 날릴 각오하고
터지면 10배, 20배 먹는 지분 투자가 기본이잖아요. 사실 혁신 기업치고는 너무 방어적이죠. 네, 17.5% 확정 수익이라니 무슨 톨게이트나 대형 발전소 지을 때나 보는 구조잖아요. 이거 혹시 오픈 AI가 시장 거품 논란 잠재우려고 막 당장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시달리는 거 아닐까요? 아, 그 초조함의 이면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그 방어적인 투자 구조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들의 비즈니스는 API 접근권을 파는 거였어요. 지능은 클라우드에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호출하고 데이터만큼 돈 내라 이거였죠. 아, 그냥 과정만 제공했던 거네요? 네, 근데 17.5% 보장 수익을 약속했다는 건 이제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 즉 아웃컴을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웃컴이요? 테스코의 공급망 비용을 10% 줄여주겠다. 버진 애틀랜틱 고객 응대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제약하는 거대한 전통적 IT 서비스나 경영 컨설팅 회사로 변해가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죠. 와, 그 신비로운 인공지능 만들던 마법사들이 이제는 막 고객사 서버실 들어가서 배관공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진흙탕에 직접 뛰어든 거죠. 자, 기업 단위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 고용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에 우겨 넣으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쓰는 개인 사용자 세계로 오면 완전히 상반된 접근법이 나옵니다. 기업엔 컨설턴트를 보내지만 개인한테는 그 복잡한 걸 싹 다 숨겨버리잖아요. 네, 구글이나 알리바바 같은 거인들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개조하고 있거든요. 유출된 자료 보셨죠? 이번에 구글 I/O 2016 앞두고 유출된 제미나이 옴니 스펙이요. 네, 그 비디오 모델 유출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소라나 비오 3.1처럼 영상 만들려고 무거운 앱을 따로 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쓰는 그냥 흔한 채팅창 안에 이 옴니가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요.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한다는 거죠. 맞아요. 친구랑 톡하다가 그 창에서 바로 영상을 편집하고 리믹스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밥 먹는 복잡한 동작이나 종이에 손글씨로 수학 문제 푸는 것까지 현실감이 소름 돋는 수준이래요. 사실 구글이 원래 있던 비오 브랜드를 제미난이라는 채팅 생태계 안으로 조용히 흡수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영상 편집 앱 따로 여는 걸 엄청 귀찮아한다는 걸 안 거군요. 그렇죠. 구글의 베팅은 모든 게 우리가 하루 종일 켜두는 대화창 안에서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컵을 유리잔으로 바꿔줘 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환상적인데 그 뒤에 아주 치명적인 청구서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연산 비용 문제가 엄청나죠. 맞아요. 그 테스트한 사람이 비디오 프롬프트 딱 2번 입력했는데 하루 AI 프로 제한량의 86%가 날았대요. 지금 바이트댄스의 시댄스 2.0 같은 것도 쫓아오는데 이렇게 컴퓨팅 비용이 천문학적이면 이게 과연 우리의 일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비용이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디오를 생성한다는 건 픽셀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엄청 무거운 작업이긴 하죠. 근데 그걸 독립된 앱이 아니라 채팅창이라는 맥락에서 처리하려면 이전 대화 흐름이랑 사용자 의도를 메모리에 계속 유지하면서 렌더링해야 돼요. 비효율의 끝판왕이죠. 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글의 진짜 목표는 고화질 영상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통합이니까요. 채팅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선점하려고 그 엄청난 출혈을 감소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억지로 구겨놓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비효율의 늪,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기업들이 배포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이유랑 정확히 이어집니다. 아, 오픈 AI가 테스코에 150명 보낸 이유랑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개인 사용자들은 채팅창에서 말 한마디로 기적을 맛보지만 서버 뒤에서는 그걸 처리하느라 전력이랑 돈이 막 불타고 있거든요. 기업이 그걸 내부망에 그냥 톡 던져놓으면 비용이 폭주하겠네요. 그러니까 56%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투입돼서 무거운 데이터 구조를 가볍게 수술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인데 물밑에서는 미친 듯이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상황이 더 골치 아파지는 게 이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AI가 인간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QQQ 오픈소스 모델을 보면 그 트렌드가 확실히 보이죠. 네, 매개 변수 325억 개도 놀랍지만 지가 스스로 자기 논리를 검증하는 기능을 탑재했대요. 예전 AI는 질문하면 그냥 그럴듯한 답 한 번 뱉고 끝이었잖아요.
틀려도 엄청 당당하게요. 맞아요. 환각 현상 엄청 심했죠. 근데 QQQ는 내부적으로 답을 만들고 나서 또 다른 회로로 돌려서 내가 만든 답에 오류 없나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완전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네요. 거기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난리난 커서 최신 업데이트 보면 에러 났을 때 자기가 터미널 창 열고 코드 고치고 테스트 돌리고 안 되면 또 고치고를 무한 반복한대요. 사람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11랩스의 젠 FM은 또 어떻고요? 읽기 귀찮은 수백 페이지 문서 던져주면 가상화자들이 나와서 막 토론을 해준대요. 32개 국어로. 네, 이 징후들이 가리키는 건 명확합니다. AI가 스스로 시스템에 접속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내 노트북 코드 수정하는 것만 몰라도 이런 자율 레전트들이 막 국가 핵심 인프라나 금융망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엄청 서늘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필연적인 질문이 나오죠.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도대체 그 플러그는 누가 어떻게 뽑을 거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탐구 영역이 자연스럽게 열리네요. AI가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지정학적 무기가 됐잖아요. 통제권을 잃을까 봐 지금 워싱턴이랑 베이징 지도자들이 막 다급하게 룰을 짜려고 난립니다. 곧 있을 트럼프랑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두 가지 세계관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일단 샌더스 상원의원 쪽은 강력한 AI 군비 통제 조약을 맺자고 주장합니다. 초지능 개발 자체를 금지하자는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죠. 네, 과학자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안전규칙 강제하자는 건데 MIT 교수들이랑 중국 칭화대, 베이징 연구소까지 끌어들여서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1980년대 냉전 시대 때 레이건이랑 고르바초프가 했던 핵무기 통제 조약을 AI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겁니다. 기술 폭주를 아예 물리적으로 묶어버리자는 거죠. 폭탄 터지기 전에 우라늄 농축부터 막자는 논리네요. 근데 백악관이랑 재무부 반응은 진짜 싸늘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디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우리 규제에 간섭하게 두자고 엄청 비난했거든요. 현재 백악관이 준비하는 건 구속력 있는 조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발적 사고 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한라인 정도만 원하고 있어요. 전 정책 담당자였던 맥과이어도 중국은 옛날에 군비 통제 약속 지킨 적 없다고 우리만 손발 묶이는 거라고 경고했고요. 샌더스는 통제 못하면 다 죽는 실존적 위협으로 보지만 백악관은 다음 세기 패권 일주일 전략적 무기로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뺏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거군요.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양측 주장이 이렇게 팽팽한데 과연 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테이블의 상석엔 누가 앉아야 할까요? 국경 넘나드는 과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안보 책임지는 정치인들일까요? 현실적인 외교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에서 초지능 중단 같은 극적인 합의가 나온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예 제로요? 네, 기껏해야 위험성 인식하고 앞으로 대화합시다 하고 악수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샌더스의 주장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외교가 얼마나 먼 길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측정 기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대화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안도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군요. 자, 이제 오늘 탐험한 세 가지 흐름을 엮어볼 시간입니다. 첫째, 엄청난 자금으로 엔지니어들이 기업 워크플로우를 개조하는 배포의 현장. 둘째로 구글과 알리바바가 채팅창 뒤에 복잡성을 숨기고 극단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인터페이스의 진화. 셋째, 이 힘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탁상에서 격돌하는 지정학적 체스게임까지. 결국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따지는 시대는 끝났고 현실에 어떻게 배치되고 통제되느냐가 핵심이네요. 네, 권력과 부의 이동이 바로 거기서 결정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가 던지는 시사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신 AI 매개 변수 몇 개인지 외울 시간에 이 자율적인 에이전트들을 내 업무에 어떻게 지시하고 조율할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도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에는 결국 그 도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설계 능력이 인간의 진짜 가치가 될 겁니다. 자, 이 치열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상상 하나 던져드릴게요. 아까 엑스레이 기계 비유했잖아요. 그 기계를 돌리려고 이제 정비사, 컨설턴트, 심지어 건물 구조까지 통째로 AI 기업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배포까지 다 책임지는 구조죠. 만약에요, 오픈 AI 같은 거대 제국들이 핵심 지능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그걸 설치하고 운영하는 수만 명의 인력, 즉 IT 컨설팅 생태계까지 싹 다 흡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머리부터 손발까지 다 통제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지능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하나의 제국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존해온 독립개발자들이나 IT 컨설턴트들은 이 파도 속에서 어디로 휩쓸려 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마도 오늘의 치열한 논쟁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세상의 지형을 바꿀 날카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